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복주도 586 세력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최근의 586 주사파 운동권의 모습은 어딘가 악마적인 것, 마귀 같은 걸 연상케 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추진한 집단은 단순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좌파 이기주의에 도취한 막무가내식 운동권 버릇 그 자체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정치사는 혁명의 역사였습니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결국은 전통사회를 극복하려는 혁명의 대목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삐뚤어진 운동권이 친북 좌익에 접목되어 오늘까지 이어와 심각한 정신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병중의 뿌리는 극심한 갈등이 낳은 극단적 사고입니다. 극단적 사고는 자신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각양각색 강경파의 사고가 바로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을 환장한 듯 밀어붙인 민주당 철험의 선봉들은 민주당 신권력 쪽 강경파로서 이들은 개혁을 한다면서 왜 학살자로 발벗었는가?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짐바브웨의 무가베는 왜 하나같이 다 구 권력자보다 몇 배나 더 엄혹한 억압자가 되었습니까? 이들과 닮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은 자만심, 과대만상, 정상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결국 이제 악마,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격 혁명가들은 자신들이 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온갖 행패를 당연하다는 듯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온 것은 프랑켄슈타인의 전체주의 폐허 1984년 뿐입니다. 한국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꾼들, 586 괴물들,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괴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산업화 근대화 과정이 민주화와 충돌을 일으킬 무렵 이들이 탄생하여 새 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며 혁명가를 넘어선 메시아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아닌 새별 루시퍼가 되어 나중에 민주화를 하이제크해서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586 도둑정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들은 좌우 대결도 보수 진보 대결, 인간다움이나 악마성이냐, 정신건강이냐, 정신질환 즉 사이코패스냐, 범죄냐, 반범죄냐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검수완복,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폐쇄, 김학의 불법 출금, 버닝썬,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금까지 불거진 것들만 쳐도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 법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586은 위선자들, 무지한 자들, 해먹는 자들, 일당 독재하는 자들, 전체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버리는 자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들, 사법부를 정치 도구한 자들,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든 자들, 공직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한 자들,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자들, 미국을 따돌리고 북한, 중국을 따라간 자들, 결국은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 세력이 최근 전국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자들이 지금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민주당의 검수완박 비대위 9명 중 3사람이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배재정 비대위원 등 이들이 지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비대위 9명 중 6명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도 비대위원 중 3분의 2가 반대하는데도 초선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윤호중, 박홍근
두텁 체제로 배재정이 떠받치고 지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법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비대위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지도부 절반이 넘게 반대하는 법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비대위 일부 강경파가 강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부 민주당 세력이 있다면 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윤호중은 1984년 9월 17일부터 27일 사이에 운동권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 복학생 협의회 간부로 서울대학 피해자들을 재수생이거나 고시준비생으로 서울대에 볼 일이 있어 들렸던 민간인들을 서울대 학내에서 풀악치로 감금하고 폭행하여 25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유시민, 윤호중, 백태웅 등으로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 면면을 보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던 피해자 정용범 씨는 폭행 고문 사건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전기동 씨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결혼도 못하였습니다. 임신열 씨는 폭행을 당한 후 대인 기피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 꿈을 접었습니다. 원내대표 박홍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 좌파의 전형적인 인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 시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공동대표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청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는 운동권 활동 시 화염병 사용으로 직시법 위반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의 운동권 골수로 이재명계의 핵심입니다. 황운하는 경찰대학교 1기 출신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친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회의원을 표적수사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인 전직 장관, 현직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으로 승승장구하고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 내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죄가를 방탄하는 법안을 입법 중인 이들 586 운동권 세력을 감옥으로 꼭 보내야 합니다. 최악의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오는 7월 경찰청장이 교체되는 바 새 경찰청장을 통해 이들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